제인아, 너만을 위한 수업이야. 잘 들어. 자, 오늘은 일단은 교재의 문법부터 한번 잡고 갈게요. 문법 문제 저번에 풀어왔던 거 한번 펴보세요.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선생님은 투부정사를 to, VR, 동사, 원형 이렇게 쓸 거예요. 자, 투부정사에는 명사적 용법이랑 형용사적 용법이랑 부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명사적 용법은 명사로 사용될 수 있는 거,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를 꾸며주는 거, 부사적 용법은 그럼 뭘까?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이런 것과 다르게 문장에다가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합니다. 그렇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아니 제인이가 알고 있는 대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얘는 부사니까 위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문장 제일 처음에 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제일 끝에 올 수가 있겠다.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이것만 알면 끝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사적 용법은 해석 방법에 따라서 또 다른 용법이 존재합니다. 총 6가지가 존재하는데 각각 목적,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결과, 조건, 그리고 형용사, 수식까지 이렇게 6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녀석은 해석 방법이 어떻게 돼?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된다. 그렇지? 자, 그다음 원인은 뭐뭐 해서 뭐뭐 하다. 그렇지? I am happy to see you 하면은 나는 너를 봐서 기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 자, 그다음 판단의 근거는 뭐뭐 하다니. 그러니까 그걸 믿다니 너는 멍청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결과는 주어의 어떤 의도와 상관없는 동사가 나와가지고 해석 방법이 뭐뭐 해서 뭐뭐 됐다. 결과적으로 뭐뭐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조건 같은 경우에는 뭐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형용사 수식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 사용하기에 어렵다,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배우면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형용사적 용법이랑 문법적 구조가 한 번씩 겹친다는 점이에요. 형용사적 용법은 어때? 명사 뒤에서 투부정사가 와가지고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다. 그렇지? 자, 그런데 부사적 용법은 어때? 문장 제일 끝에 올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렇게 됐을 때 예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런 예문이 있어. 오케이? 자, 본문서를 보면 그녀는 썼어. 리포트를. 자, 여기까지 끊어주고.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to share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일까요? 아니면은 부사적 용법일까요? 따로. 정답은 둘 다 가능하다입니다. 둘 다. 둘 다 가능하다. 자,
둘 다 가능하니까 둘 다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녀는 리포트를 썼어요. 근데 어떤 리포트를? 공유할 리포트를 썼어. 형용사적 용법이죠. 자, 그런데 부사적 용법. 그녀는 썼어요. 리포트를.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리포트를 썼다. 이렇게 해석 가능합니다. 오케이?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딱히 뭐 구분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는 없지만 이런 문장을 제외하고 다른 문장에 봤을 때 독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뭐 1번 형용사적 용법이 약간 좀 애매하게 독해 해석이 된다던가 부사적 용법이 애매하게 해석이 된다던가.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이 독해한 거에 따라서 정답이 바뀌게 되겠지. 아, 이 예문처럼 둘 다 가능한 경우도 있겠고. 오케이? 자, 그런데 해석을 해보니까 문법적으로는 올바른 형태를 갖고 있는데 해석해보니까 형용사적 용법은 안 되네? 그럼 부사적 용법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야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형용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 구별을 조금 독해를 기반으로 구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번, 2번, 6번, 7번 이렇게 요 순서대로 한번 풀이해볼게.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문장 완성해. 자, 그러면 우리말 문문 분석부터 해봅시다. 자, 그는 주어겠죠. 오케이. 들떴어요. 들떴어. 보어랑 동사가 합쳐진 구조입니다. 자, 그 경주에서 뛰게 되어 들떴어. 그러면 여기에 투부정사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거는 그냥 그 경주 장소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ADM으로 엮어줄 수가 있겠다. 그렇지? 자, 밑에 정답 보면 그는 흥분됐습니다. 들떴습니다. 자, 어때? 요거 감정이지? 자, 뒤에 to run. 그러면은 이 to run은 부사적 용법의 어떤 걸까? 감정의 원인이다. 그렇지? 뭐 해서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race 그냥 장소를 단순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ADM으로 엮어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다음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문장 완성해라. 자, 그 고양이는 주어가 나왔고요. 뭐 했대요? 너무 작았대요. 자, 그래서 it이 가르치는 게 뭘까? 고양이겠죠? 고양이는 갈 수가 있었대. 능력 나타내죠. 조동사가 갈 수가 있었어. through the hole. 구멍을 지나가지고 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한 문장으로 합쳐볼 건데 뭐를 써라고 나와 있어? enough to 써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한번 합쳐볼 수가 있겠어? 한국말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 고양이는 충분히 그 고양이는 구멍을 통해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작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다. 그렇지?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정답 나와 있습니다. small enough to 이렇게 써줘야겠지. enough to go 이렇게 써줘야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6번 볼게요. 바로하는 말 이용해서 문장 완성해요. swim이라는 말을 써라. 자, 보면은 구문 분석부터 해볼게. 나는 그들과 수영하기 위해서 해변에 갔어. 이렇게 구문 분석을 해줄 수가 있겠다. 그렇지?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들어갈 자리는 어딜까요? 여기 동사가 나왔으니까 준동사 수영하기. 그렇지. 여기에 투부정사가 나와야겠다. 왜냐? 한 문장에 접속사가 없으면 동사는 하나밖에 못 나오니까. 그렇지?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나는 갔어 해변에 to swim. 목적이죠. 하기 위해서니까
with them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7번 볼게. 괄호 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자 완성해야 똑같은 문제네요. learn, Italian 이렇게 두 개를 활용을 하래요. 자, 그는 이탈리아어를 배우기 위해서 나왔어요. 자, 그는 일단 주어 잡아주고 이탈리아어를 배우기 위해서 오케이. 배우기 위해 나왔으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써주면 되겠다. 그렇지? 여기에. 자, 그런데 배우기 위해 여기까지는 투부정사 알겠는데 이탈리아어를 이렇게 나왔어요. 목적어처럼. 오케이? 투부정사도 중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 그렇지? 동사는 아니지만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탈리아어를 배우기 위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탈리아에 갔어요. 이렇게 엮어줄 수가 있겠다. 그렇지?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그는 갔다 이탈리아에 to learn 투부정사 나왔고 이 녀석은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되겠다.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다 적어 놓으세요. 교재에. 검사할 거야. 그냥 문제만 풀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근거를 잡아주고 주어 동사 찾아야 돼. 자, 다음 3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Mary. Mary는 was busy. 바빴대. To eat lunch. 점심 먹기 바빴다. 점심 먹기 바빴다는 뜻일까? 아니죠.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맞겠어. 너무 바빠가지고 점심 못 먹었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잖아. 그렇지? 점심 먹기 바빴다라고 하려면 busy eating 이렇게 바꿔줘야지. 그렇지? He was busy eating lunch. 이렇게 바꿔주면 점심 먹기 바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자, 너무 바빠서 점심 먹을 수 없었어요. 하려면 to 나와야겠지. So 나오면 안 된다. So busy to eat lunch 하면은 말이 좀 이상해져요. 자, 다음 문장 볼게. 문장을 우리말로 다르게 해석해라. It is too cold to swim here. 나왔어요. it 나오고 to 나왔으니까 무조건 가져오신 주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자, it이 나왔다고 해도 이거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 일단은 it to 나왔으니까 가주어, 진주어로 생각을 해보자고. 자, 보자. It is too cold. 너무 추워요. To swim here.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독해를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수영하는 것은 너무 춥다. 약간 조금 말이 이상해진다.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해석을 원합니다. 근데 그 자연스러운 해석은 문법 구조 파악에 있어요. 오케이? 자, 보면은 빈칭을 통해 가지고 그냥 여기 장소 It's too cold. 아,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 지금 온도가 너무 추워. 수영하기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형용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형용사 수식이에요. 뒤에 나오는 to swim은 이거는 가주어가 아닙니다. 절대로.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어로 달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It is too cold. 이렇게 우리가 구문 구속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it 나오고 to 나온다고 그냥 무지성으로 개꿀 가져오 진주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돼. 혼나? 안 돼. 영어 다시 배워야 돼. 자, 다음 8번.
그들은 그 영화를 볼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어. watch. 활용해보자고. 자, 그들은 볼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요거는 그냥 바로 묶었다고 ADM으로 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었다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요걸로 불러자. 뭔 ADM? They are old enough.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여기를 우리가 ADM으로 엮어줄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렇죠? 자, 그래서 old enough to watch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to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아니면 so 이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 9번 볼게. 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바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 완성해. 나는 행복했어. 나는 행복했어. 그녀와 데이트를 해서. 자, 여기서 힌트가 있어. 행복 감정이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는 원인이겠죠? 감정의 원인. 그렇잖아. 다 아는 거예요. 자, happy to go on a date. 감정의 원인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공문서 해줄 수가 있다. with her 같은 경우는 ADM으로 묶어줄 수가 있겠지. 오케이. 쉽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다음 5번, 10번 볼게. 다음 문장 우리말로 다르게 해석해. 이렇게 알겠어. 시키면 해야지. 자, 그녀는 자, 일단 한 번 쭉 읽어볼게. She went to the supermarket to buy milk. 나왔어. 자, 그냥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바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 to buy milk 같은 경우에는 목적에 해당합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녀는 갔어요. 슈퍼마켓에 갔어요. 우유를 사려고, 우유를 사기 위해. 오케이? 투부정사 부사적용법의 목적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우유를 사기 위해서 슈퍼마켓에 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그녀는 우유를 사기 위해서 슈퍼마켓에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여기도 투부정사 나오고 여기 써놓은 것처럼 목적어를 가졌어요. 투부정사가. 알겠어? 오케이. 자, 두 문장이 뜻이 같도 빈칸에 알맞음을 써내. Jane got up so early that she could go jogging. 제이는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조깅하러 갈 수 있었대. 부지런하네. 선생님은 운동 안 해. 잠이 더 중요해. Jane got up early. 제이는 got up. 자, 그럼 early는 뭐야? early는 got up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돼? 일찍 일어나다. 그렇지. 얘가 명사를 꾸며주진 않잖아. 제이는 일찍 일어났어. 근데 요거를 우리가 밑에 문장으로 바꿔야 되니까 충분히 일찍 일어났다. 조깅 가기에. 요렇게 할 수가 있겠죠. early enough 써주면 되겠다. 그렇지. 충분히 일찍 일어났어. 충분히 일찍 일어났어요. 조깅 가기에. 요렇게 해석해 줄 수가 있겠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으차. 자, 이것도 지울게. 자, 그래서 여기서 키 포인트는 이때 나온다고 무조건 가조 진주는 아니고, 그리고 해석을 해보면 어떤 용법인지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렇지. 투부정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 투부정사의 6가지 해석 방법을 무조건 딱딱딱딱 외우는 것보다 독해를 하면서 천천히 배워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지금 당장은 이 투부정사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가 없을 거야.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도 된다. 오케이? 자, 이거는 영상 잠깐 멈춰놓고 받아 적으세요. 바로 넘어갈게. 자, 우리 빠르게 하는 게 좋잖아요? 빠르게 해야지. 자, 볼게. We humans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천히 독해해보고 구문 분석해보고 문법 잡아줄게요. 당연히 우리 제인이는 영상 잠깐 멈춰놓고 요거 읽고 선생님이 제인이를 위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요거 먼저 읽고 중심 내용 찾아보세요. 중심 내용을 찾아봐야 돼. 그리고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 활동을 먼저 한번 해봅니다. 이 한글을 읽고 나서 활동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여기도 뭐 단어가 있지만 찾아서 해도 좋고요. 알겠어? 오케이. 선생님은 일단은 제인이가 여기 없기 때문에 독해 먼저 그냥 다 하도록 할게. 자, 봅시다. 아, 여기 첫 문장부터 약간 고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첫 문장. We humans. 아, 이거 명사가 2개가 나왔네. 명사가 2개가 나왔어. 자, 근데 당황하지 마세요. 자, we랑 humans는 똑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녀석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human 대신에 all 나왔다고 해도 똑같아.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우리 인간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그냥 주어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get bored. 지루해진대요. easil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get bored가 나왔어. get bored. 글자가 좀 이상하다. 다시. get pp가 나왔어요. 이 녀석은 뭘 말하는 걸까? 수동태를 말하는 거겠지. 우리가 수동태는 BPP라고 무조건 BPP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get도 사용을 합니다. 제한적으로 조금 사용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get도 수동태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인간은 쉽게 지루해진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질려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문장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일단 첫 문장에서 그냥 첫 문장 짧은 문장 하나 던져줬지만 무엇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지루함과 관련될 것 같다. 그런 건덕지를 주는 겁니다. 이게 설령 주제문이 아니더라도 모든 지문의 첫 문장은 일단은 그 주제와 관련이 된 것을 던져줘요.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할지. 그래서 첫 문장을 무조건 잘 읽어가지고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보면은 밑에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오는데 전혀 당황하지 않아도 돼. 이 and, 등위 접속사 and가 그냥 3개를 나열하고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3개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나열하는 대상이 절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장이 길어진 거야. 알겠어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 Kids get tired. 여기도 get pp가 나왔어. 그렇지? Kids get tired of their toys.
아이들, kids, 아기들이 아니라 아이들 맞지? 아이들은 그들의 장난감에 쉽게 지루해한다, 질려한다. get tired of 하면은 질려한다. I'm get tired of this. I'm tired of this. I'm tired of this. I am tired of this 하면은 난 이거 진짜 질려 하기 싫어. 약간 이런 뜻입니다. Kids get tired of it. Kids get tired of their toys. 미안해. 혀가 엄청 보이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지. 자, 그 다음에 college students. 대학교 학생들은 don't like.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 to it도 가능하다.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먹는 거 어떤 거야? The same cafeteria food. Eating the same cafeteria food. 여기까지 목적어 끝까지 이어준다. 오케이? 똑같은 식당 음식, 똑같은 학교, 구내 식당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대학교 학생들 맨날 똑같은 음식 먹고 어떻게 살아?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른들, adults, stop, 멈춘대요. watching. 보는 것을 멈춘다. 자,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 쓰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춘다가 되기 때문에 투부정사 쓰면 안 됩니다. 무조건 동명사 와야 돼. stop watching, 보는 것을 멈춘다. Their favorite TV shows. 그들의 최애,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TV 쇼를 보는 것을 멈춘대요. 얼마 후에 after a while, 잠깐 보고 난 후에 라고 조금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지. 그렇지? 잠시 보고 난 후에 어른들은 그냥 질려가지고 TV,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보는 거 그냥 멈춘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공통점이 뭐야? 이 긴 문장에서 공통점은 같은 일, 반복이지. 그렇지. 같은 일을 반복해서 지감을 느낀다로 이어질 수가 있겠다. 그렇지. 그러면은 이 문장은 이 첫 문장의 근거가 되겠어. 물론 이게 사실적인 어떤 실질적인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례를 말해주고 있진 않지만 이것은 어떤 작가가 자기가 직접 확인하거나 해가지고 지금 글로 녹여낸 거기 때문에 지루함에 대한 근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But Why do we get bored? 여기 의문문으로 쓰였지. 자, 여기 get bored가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니까 do 나왔고 의문사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문문 구성해주는 것도 다 배웠습니다. 얘는 덤이고요. 요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접속사가 나온 건 알겠어. 등위 접속사 것이죠. 근데 등위 접속사 것이 앞에 나열을 해주고 있는 대상이 없는데 왜 갑자기 문장 제일 처음에 쓰였을까? 혹시 아세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등위 접속사 같은 녀석들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이제 but 같은 경우에는 반대되는 사실을 나열하기 위해서 문장 제약을 쓰기도 하고요. and 같은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문장을 또 쓰겠죠. so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장 제약을 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등위 접속사가 아닌 게 아니라 등위 접속사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앞의 내용과 지금부터 나열할 내용을 지금 것이 바꿔주고 완전 반대로 바꿔주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왜 우리는 지루해질까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밑에 봅시다. It's because. 자, 여기 밑에 좀 지울게. 이거 좀 지울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it을 썼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가주어 아니야. 이거 그냥 주어입니다. 이거 그냥 주어 맞아요. 오케이? 자, 그것은 요거는 전치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어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because of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자, 이렇게 동사까지 나왔어요. 오케이. 그것은 how our brain cells called neurons work. 우리의 뇌세포, 뉴런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뇌세포가 작동하는 방식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여기 눈여겨봐야 될 문법이 있어. 컴마 나오고 pp가 나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녀석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 뭐 삽입부? 근데 삽입부는 그냥 이제 문법적인 이름까지는 아니죠. 그렇지? 장문에서 쓰는 테크닉을 말하는 거고, 문법적인 이름은 부사구로 볼 수가 있어. 근데 부사구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분사구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 녀석은 원래 어떤 형태를 갖고 있었을까? 이 녀석은 원래 컴마가 없고 컴마가 없고 주격 관계대명사로 연결이 돼.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pp. 그러니까 얘가 살아있었다면 수동태지. 요런 식으로 형성이 된 문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 관계대명사 생략을 배울 때 특히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생략이 가능하다고 배웠고, 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하다고 배웠을 텐데 어떤 조건에서 생략이 가능하다고 배웠지? 위치 말고 그냥 주관대로 쓸게. 이 뒤에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데 형용사 중에서도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나올 때 요 녀석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게 요거만 남게 되잖아요. 그렇지. 요거만 남게 돼. 그러면은 불완전해지지. 불완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컴마 이렇게 가지고 분사구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여기 뭐 접속사가 껴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원래 이 컴마가 없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컴마가 있었으면 얘를 생략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계속적 용법에서는 생략이 불가능하다고 배웠잖아요. 그렇지? 제한적 용법으로 원래는 쓰였는데 얘가 생략이 되면서 분사구문화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마가 생긴 거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나 천천히 하면 돼. 알겠지? 오늘 안에 마스터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자, 아무튼 간에 넘어갈게. Our neurons react. 우리의 세포, 뉴런이라는 것은 반응을 한대. less. 더 적게 반응한대. 반응을 적게 한다. 그러니까 부사가 react. 지금 수식해주고 있지? to things. to things는 to 얘는 전치사죠. 투정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상입니다. ADM 이렇게 엮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that 나왔어. that 중요 표시. 그렇지? that 나오면 that 나오고 뒤에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이야? 주관대, things를 꾸며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all the time. 이 녀석도 AB로 엮어줄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한번 해석해볼게. 우리의 뉴런은 더 적게 반응을 한대. 근데 어떤 것에 더 적게 반응을 하냐면 to things. 어떤 것인데 happen all the time. 항상 일어나는 어떤 것에 더 적게 반응을 하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일상에는 우리 뇌는 더 적게 반응을 해가지고 결국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 이런 뜻을 지금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오케이. 자, 다음에 여기 컴마가 나왔어. 컴마 나오고 여기 but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또 반대되는 내용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겠지. 자, 그러나 그들은 pay 지불한대 more attention. 그러니까 더 집중한대. pay attention to 하면은 무엇에 집중을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불하다 아니에요. pay attention to 하면은 집중하다라는 뜻이에요. They pay attention. They pay more attention to new or quickly changing things. Okay. To new or quickly changing. 지금 이게 나야 하고 있는 대상이고 or. 자, 한번 해석해 볼게.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 그러니까 뉴런을 말하는 거지. 뉴런은 더 집중을 한대. 새롭거나 빠르게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본 적 없고 뭔가 새롭거나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뇌는 훨씬 더 집중도 잘하고 그리고 빨리 반응을 한다. 그래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더라. 것을 통해서 지금 앞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A, 형용사. 이 둘 다 things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지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볼게. 자, 소재가 뭐였지? 지루함이었어. 자, 지루함. 반복되는 삐뚤어 혼다. 다시.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함을 느낀다. 자, 근데 그게 뭐 때문이라고? 우리 뇌가 반복되는 것에 덜 반응을 하더라. 아, 이거 원래 노란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자, 노란색으로 밑줄 그어줄게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 뇌가 반복되는 것에 덜 반응하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야? 그게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 때문인데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새롭거나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는 집중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까지 이렇게 정리됐습니까? 오케이. 좋아. 자, 지울게.
this. 자, 갑자기 뜬금없이 또 대명사 나왔어요. 자, 이 대명사 this가 가리키는 게 뭘까? 바로 이 앞문장이겠지. 문장 전체를 갖는 거예요. this가 대명사가. 오케이? 자, 이 새로운 것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더 잘 반응하고 집중을 할 수 있는 우리 뇌. 이것은 might have helped. 도왔을지도 모른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왔을지도 모른다죠. 약한 추측이야. 약한 추측. 자, 그런데 여기 약한 추측이 쓰였다고 그냥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약한 추측은 그냥 화자 의견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뭐 무조건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화자의 생각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might가 나오면 그냥 화자 개인의 생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디테일 포인트니까 그냥 그대로 알아두시고. 오케이? Help our ancestors survive. 이 survive는 뭘까? help 나왔어. help가 뭐예요? 준, 사역. 오형식 동사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목적격 보어인데 준사역 동사 help의 특징이 뭐야? to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 그렇지? 자, 그런데 이거 조금 투머치일 수 있어. 자, 그런데 설명을 한번 해줄게. to를 언제 쓸 수 있고 언제 쓰지 않아야 되는지. 자, to가 있다, to가 없다는 이 help, 도움이, 이 도움이라는 것이 이 목적어를 다시 처음부터 설명할게. 미안. 자, to가 있고 없고는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이 help 동사, 도와주다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냐 간접적으로 도와주냐 그 차이야. 자, 그 말은 to가 없으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사이가 어때죠? 가까워지지.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 이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생존하는 것을 보았다. 직접적으로 우리 뇌의 그 작동 방식이 직접적으로 도운 거야. 오케이? to가 없다면. 자, 근데 여기 만약에 to survive 하면은 간접적으로 도운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의 작동 방식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도 한몫했지만 또 다른 뭐 신체적인 어떤 강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유를 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간접적으로 도운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냥 to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다. 그러면 뭐 규칙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규칙이 있다고. 알겠어요? 간접적으로 도와주냐 직접적으로 도와주냐 그것은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사이의 거리에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사역동사 mak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동사 make는 to 못 쓰잖아요. 동사 원형이 와야 돼. 원형부정사. 그렇지? 그럼 어떻게 써? 목적어를 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대상을 동사하게 만들다라는 거죠. 그렇지? 직접적으로. 그 뜻을 갖고 있어요. 항상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밑에 문장 봅시다.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들은 대명사 그들 누구를 나타내겠어? 조상들을 나타냅니다. 오케이? 항상 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needed to notice. 알아차릴 필요가 있었어. 알아차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A moving animal.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물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었어. Like a puma. 얘는 그냥 예시로 삽입으로 그냥 푸마 같은
푸마 같은 움직이는 동물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In a tree. 그러니까 숲 속에서 more than the tree itself. 나무 그 자체보다 푸마 같은 움직이는 동물들을 숲 속에서 알아차릴 필요가 더 컸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풀숲 안에 여기 조상이 있어. 조상이야. 그리고 여기 댕댕이의 조상이 있어. 댕댕이의 조상이겠지? 근데 여기 나무 이렇게 있어. 근데 우리 조상들이 만약에 뇌 작동 방식이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집중력을 엄청나게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어때? 나무에 대한 집중력도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집중력도 똑같을 거고 동물에 대한 집중력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겠어? 동물에 대해서 나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동물에 대해서 조금 덜 집중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움직이는 동물에 더 훨씬 뭔가 새로운 자극에 훨씬 더 집중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생존을 도왔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다음 문장 볼게. 자, when 나왔어.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다. 자, 관계부사랑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관계부사는 일단 문장 제일 처음에 안 오고요. 그리고 관계부사가 뭐 종속 접속사든 관계부사든 when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문장 뒤에 왔다고 치면은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면 항상 선행사를 살펴야 돼. 선행사가 장소 혹은 뭐 지금으로 치면 시간이잖아. 시간에 관련된 명사야. 그러면은 당연히 관계부사겠지. 자, 그런데 이게 뭔가 끊어져 있어. 이렇게 탁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독해를 하다 보니까 부드럽게 연결이 안 되는 명사랑 이 뒤에 나오는 뭐 어떤 절이랑 부드럽게 연결이 안 되고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나열하고 있네 하면은 그냥 종속 접속사로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When things don't change. 어떤 것이 바뀌지 않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Our brains. 우리의 뇌는 become less excited. 주절이죠? 우리의 뇌는 덜 자극된다. 어떤 것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것이 바뀌지 않을 때, 그러니까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 우리의 뇌는 덜 자극이 되더라. 오케이? This helps us. 이것은, 자, 이거 여기서 this는 무엇을 나타낼까? 이 문장 전체를 또 받는 겁니다. 알겠어? This helps us notice. 또 여기 to notice가 나와야 되는데 to가 생략이 됐네. 그렇지? help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이게 이 사실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게 도와주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까 배운 대로 해석을 해보자고. 우리의 뇌가 덜 지금 자극되는 것,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덜 자극되는 것은 도와준대. 우리를 알아차리게 도와준다. Use things more easily. 이거는 또 원형 부정사의 목적어겠지. 오케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다. More easily. 새로운 것을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준대. 아시겠어요? 자, 보면은 마지막 문장이야지. It's like turning off light to see fireflies better. 자, 보자. 여기 it 나왔네. 가주어일까? 가주어라고 보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은 to부터가 주어인데 to see fireflies better. 반딧불이를 더 잘 보는 것은 마치 불 끄는 것과 같아. 이거 많이 이상하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건 가주어 진주어가 아닌 거야. 아시겠어요? 항상 이걸 구별하도록 하세요. 그냥 it 나온다고 무지성으로 가주어 체크해버리면 해석이 안 돼.
해석. 그러면 독해를 망치게 돼. 그럼 결과적으로 문제를 틀리게 되겠지. 그러면은 it은 주어겠어요. 오케이? it은 그러면 뭐를 받아? 위에 있는 내용을 받는 겁니다. 오케이? It's like turning off light. 그것은 마치 뭐뭐와 같아. 뭐가 같아? Turning off light. 불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To see. ADM 엮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번 해석해 보세요. To see fireflies better. 이것은 마치 불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To see fireflies better. 반딧불이를 더 잘 보기 위해서니까 목적에 해당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나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 우리네가 작동하는 방식은 새로운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집중한다. 이 방식은 조상의 생존을 도왔다. For example, they needed to notice moving animal like puma in a tree more than a tree. So when things don't change, our brain become less excited. 뭐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반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반복을 계속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뇌가 반복되는 것에 덜 반응한다에 대한 근거를 계속해서 나열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 주제문 같은 경우에는 지울게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주제문이에요. 오케이? 여기가 주제문이 되겠어. 그러면 이 글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어요?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 주제문은 두괄, 중괄, 미괄식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괄식이 되겠다. 자, 미괄식의 특징은 앞에서 당연히 소재 파악할 수 있는 this statement라고 해. this statement를 던져줘. 그 다음에 support를 계속 해줍니다. 뭐 근거 제시라던가 뭐 아니면은 실제 연구를 갖다가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쓴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럴듯한 말을 계속해서 쓴다라던가 근거를 계속 제시해줘. 그리고 나서 주제문이 나올 때 이 내용들을 재구성해서 함축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렇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어. 미괄식의 특징이야. 꼭 기억을 하세요. 좋아. 자, 그러면은 이거 맞나? 오케이. 맞아. 지울게. 자, 이제 의문 부사입니다. 의문 부사.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이미 다 알 거야. 의문 부사에 대해서. 자, 의문사라는 게 있어. 의문사. 의문사라는 게 이제 이유 없이 주가
의문을 품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자, 의문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문 대명사와 의문 형용사 그리고 의문 부사가 있어요. 그렇지? 의문 대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를 대신했었습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 의문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앞에서. 뭐 의문 형용사 헷갈리면 예를 하나 더 어떻게? Whose car is this? 자, 여기서 얘가 명사예요. 그렇지? 근데 누구의 자동차야? 라고 묻는 겁니다. 얘가 car를 형용사처럼 꾸며주고 있어요. 누구의 자동차? 이렇게 의미가 형성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의문 형용사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의문 부사는 똑같아요. 부사랑 똑같습니다. 의문 부사는 부사예요. 부사처럼. 시간, 장소, 방법, 이유를 나타내는. 시간은 뭐겠어? when, 장소는 where, 방법은 how, 이유는 why.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것이 의문 부사예요. 그리고 부사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문제만 풀어볼게요. I saw Lisa at the bus stop 이라고 하겠어. 이게 대답이야. 그렇지? 대답. 의문문을 풀 때는 항상 대답을 먼저 봐야 돼요. 주어진 힌트를 무조건 활용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보셔야 돼요. I saw Lisa. 나 Lisa 봤어요. 이네. Lisa 봤어. 어디서? At the bus stop. 근데 이거 뭐를 나타내? 장소 나타낸다. 그렇지? 그러면은 의문 부사 중에 뭐를 쓸 수 있어? where 쓸 수가 있겠다. 그렇지? 그리고 saw 이거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의문문을 만들 때 뭘 붙여야 돼? 이렇게까지 붙일 수가 있겠다. 그렇지? 자, 그러면은 장소를 어디서 봤어? 라고 물어야 되니까 장소가 먼저 와야 됩니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결국엔 앞으로 당기는 거니까 where 그리고 일반 동사니까 do, does, did 붙입니다. 근데 과거니까 did 그리고 대답하는 사람이 I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라고 물었겠지? you 동사 원형 와야겠죠? C, Lisa 이렇게 우리가 작용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어렵잖아. 그러면은 평서문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봐. 평서문으로. 그렇지. 너 리사 봤어. 근데 어디서? 그렇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묻고 싶은 건 이 평서문에서 우리가 묻고 싶은 건 이 부사야. 어디서 봤어? 이걸 묻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당길 수가 있겠지. 강조를 해야 되니까. where를 강조를 해야 되니까. where. 자, 그리고 일반 동사야. 그렇지? 일반 동사를 의문문화 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문법적으로는 dummy do라고 하는데 두더지를 갖고 와야 돼. 그리고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대로 써주면 물음표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치? 너무 쉬워. 고생했어.